그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컨셉은 거의 DSP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전체 내가 조직 중에서 원하는 리즌을 선정해서 실험을 한다라기보다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스캔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리즌을 FOB로 선정을 하고, 그러면 그 선정된 FOB에 대해서 어떤 셀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를 각각 싱글셀로 세그멘트를 하게 되면 싱글셀당 어떤 유전자 혹은 어떤 프로테인의 발현액이 달라지는지, 혹은 서브셀룰러 레벨로 분석을 했을 때 뭐 세포질이나 핵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유전자고 어떤 프로테인이 관여가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 멜라노마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마이크론 두께로 해서 조직을 만든 다음에 1013개의 RNA를 가지고 저희가 멀티플렉싱을 한 거고요.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셀 하나를 세그멘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조직 내에 50만 개의 셀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셀에서 저희가 트랜스크립트를 다 디텍션을 해보니까 총 카운팅이 된 트랜스크립트 수가 1빌리언 정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되게 그 데이터 양이 많은 그런 식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RNA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프로테인 스페시픽하게 몰레큘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DSP 바코드라고 하는 걸 떼내서 실험을 했잖아요. 이 실험은 DSP 바코드라든지 어떤 올리고를 떼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붙여지는 올리고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그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통해서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그 리즌 혹은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 내에 어떤 유전자 혹은 어떤 프로테인의 발현액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각각 셀을 또 세그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세그멘테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DSP 시스템처럼 몰폴로지 마커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먼저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셀 하나하나를 세그멘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핵을 염색하는 마커,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을 염색하는 마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좀 더 포커싱하는 그런 셀이라든지 프로테인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 5개의 몰폴로지 마커까지 이용을 해서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한 다음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셀을 세그멘트를 두게 되면 각각 이렇게 싱글 셀 레벨로 셀들이 다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전체의 리즌 중에서 나는 이쪽 리즌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FOB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리즌이 어떤 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마다 타겟으로 하는 트랜스크립트나 혹은 프로테인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대로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SP하고 크게 다른 점은 슬라이드를 전체를 스테이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리즌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셀에 대해서 단일 셀별로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이 DSP 시스템하고 크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데요. 저희가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티슈가 한 층으로 구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G스택으로 얘를 잘라주지 않으면, G스택을 둬서 분석하지 않으면 셀이 마치 하나만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맥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XY 쪽으로도 저희가 스택을 둬서 분석을 하지만 Z 쪽으로도 저희가 스택을 둬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레이어마다 정확하게 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마다 뉴클레어스 혹은 사이토플라즘 쪽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유전자나 혹은 어떤 프로테인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G스택 분석을 통해서 이런 유전자, 이 유전자가 핵에 좀 스페시픽한 유전자더라고요. 이 유전자는 핵에 스페시픽하게 위치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사이토플라즘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코스맥스 시스템의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Z 쪽으로 저희가 스택을 둘 때는 0.9 마이크론
그 두께로 이렇게 스택을 둬서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어떤 셀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셀에서의 유전자나 혹은 프로테인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거는 실험한 데이터예요. 선생님께서 조직을 올려서 몰폴로지 마커로 스테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전체를 저희는 스캔을 하거든요.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캔된 영역 중에서 나는 이쪽 리즌에 나는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이쪽 리즌을 선생님께서 FOB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된 이 FOB 리즌 안에 어떤 셀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되게 타겟팅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타겟팅하는 유전자들을 선생님께서 선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셀에 어디에 어떤 셀에 또 이 조직의 어떤 리전에 그 셀이 있고 각각의 셀마다 어떤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이미지 데이터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실제 각각의 셀마다 각각의 타겟이 몇 개씩이나 있는지 카운팅을 해서 엑셀 파일의 형태로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셀 스페시픽하게 그리고 리전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내가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셀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싱글셀 RNA-seq입니다. 그래서 싱글셀 RNA-seq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셀을 분리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0X 지노믹스에서 나오는 그 크로미움 장비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조직이 어떤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직에서 셀을 분리해서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데이터예요. 실제적으로 그 셀이 이 조직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코스맥스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게 되면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리진이 어떤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실제 그 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어디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나는 내 실험 목적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셀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뭔가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셀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의 메인 연구하는 과제다라고 하면 기존 사용하셨던 싱글셀 RNA-seq 방법을 통해서 실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나는 셀 파퓰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조직 각각의 어떤 그 환자들이라든지 혹은 트리트먼트 방법에 따라서 셀 파퓰레이션이 달라지고 그 이웃에 있는 셀들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코스메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시는 게 훨씬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티슈 리즌에 어떤 셀 파퓰레이션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그 셀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또 포커싱하는 그런 리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리즌을 선정을 하시게 되면 이쪽 선정된 리즌이 어떤 그런 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오관들이 그쪽에서 분포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들도 선생님께서 따로따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유맵 데이터처럼 여기 조직에서 이 조직이 어떤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조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셀들이 어떤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들까지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타겟팅하는 셀이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시게 되면 그 선정된 리즌 그 주변으로 해서 어떤 셀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께서 뭔가 타겟팅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타겟팅하는 유전자를 셀렉션 해주시게 되면 각각 리즌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SPP 유전자가 전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 리즌에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는지 혹은 HLA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 조직에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유전자의 두 개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마크로파지의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두 개의 마크로파지가 실제 이 조직상에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훨씬 더 정확한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뿐만이 아니라 셀 타이핑에 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실제 스페셜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D1이라든지 PDL1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정한 라이겐드나 리셉터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라이겐드하고 리셉터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리즌을 선정을 하고 이 리즌에서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라이겐드 그리고 리셉터가 발현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도 이 코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좀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코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DSP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워크플로우대로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닝 된 이 슬라이드를 이 장비에 넣어서 타겟 스페시픽한 프로브를 붙였다 뗐다 해서 시그널을 읽어내고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이 끝나게 되면 이 데이터는요,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클라우드 서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할 때 NGS라든지 엔카운터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이 SMI 기술 같은 경우는 따로 분석하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슬라이드를 스테이닝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리즌을 FOV로 지정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그 안에서 분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스맥스 시스템도 앞서 말씀드렸던 DSP 시스템처럼 슬라이드 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조직 위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프레시 프로즌 티슈로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 FFP 조직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어니드 바이옵시나 혹은 어레이 슬라이드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맥스 시스템도 동일하게 한 장의 슬라이드 위에서 RNA 그리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동시에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도 실험하실 수 있고 선생님께서 RNA에 포커싱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RNA만 혹은 프로테인에 대해서나 포커싱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테인만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고 두 개를 합쳐서도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전체 유전자나 프로테인 리스트를 봤는데 선생님께서 타겟팅하는 프로테인이나 RNA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패널에 넣어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휴먼이나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스피시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풀로 선생님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패널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RNA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몇 개씩인지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선생님께서 나는 전체 유전자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 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셀 타이핑이라든지 매핑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유전자들만 선정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포커싱을 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패널들을 믹스 앤 매치 형식으로 섞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코스맥스 시스템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싱글셀 레벨로 디텍션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슬라이드를 전체적으로 스캔을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타겟팅하는 리즌에서의 어떤 셀 타이핑에 대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싱글셀 레벨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좀 정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DSP 시스템보다는 이 코스맥스 시스템이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연구하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는지에 따라서 같은 스페셜 장비이지만 DSP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맥스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자 하는 에어리어가 어떤 건지 혹은 포커싱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 더 그 두 가지 장비를 좀 더 잘 선택하셔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고 그리고 퀄리티도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